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27화 엽장의 습격 5. 백리중현이 있었던 갈대밭 공터는 핏빛 안개가 자욱했다. 하지만 이것은 핏빛 안개라기보다 사실은 붉은색 가랑비가 맞을 것이다. 허허, 붉은색 가랑비라니.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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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이 슈슈슈슈 팍팍 파파파파파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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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파파파파파. 숨 막히는 혈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백색 무복을 입은 십수명의 사람들은 연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곧바로 백리중현을 죽이고자 날아들었다. 그러나 이곳 혈투가 벌어진 현장은 마치 사자를 중심으로 사냥개의 무리가 덤비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또한 숲속 여름밤 모닥불에 날아와 달려드는 나방의 무리와 같다고나 할까.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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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이 슈슈슈슈 팍팍 파파파파파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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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파파파파파. 무의미한 소모전. 이놈들은 분명 우리 초의 무사들이 아니다. 나에게 차륜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초에서는 볼 수 없는 검법과 견법이구나. 백리중현은 조금 난감한 얼굴이 되었다. 물론 그는 현재 강호에서 구주이십일천이라는 18 하늘과 같은 절대자의 신의를 가진 자였고 그는 그에게 달려드는 백색 무사들을 모닥불에 달려드는 분화방과 같이 여겼으나 감히 본인 백룡신권의 검을 들고 때로 덤비는 것에 조금 당황하고 있었다. 흥! 아무튼 감히 백룡신권인 나에게 동네 무관 사범에게 달려드는 모습이라니. 도대체 버릇없는 것들에게는 조금도 자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백룡신권 백리중현은 상대의 정체가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그는 본인의 동문절기를 본격적으로 펼치고자 결심한다. 거왕참 격돌진. 갈대밭 공터 한 마리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수많은 늑대의 무리가 날아들었으나 별다른 전과를 얻지 못하고 무리가 희생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으며 이에 공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리더니 휙킥 휘이 휙킥 휘이 휙킥 휘이 휙킥 휘이. 하얀색 무복을 입은 무리가 안개와 같은 가랑비와 물기 가득한 갈대를 헤치며 날아온다. 허허, 24방위에서 24명의 무리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공중으로 솟은 남동의 손, 남서의 곤, 북서의 건, 북동의 간 위치에 있었던 살수가 백리가 주인 백룡신권에게 신법을 밟으며 날아왔다. 역시 초의 살수들은 아니야. 생소한 신법이군. 그렇다면 우두둑. 허허, 백리가주의 우수에는 어느 틈에 허리에 차고 있었던 그의 동문 병기인 백룡검이 들려 있었으며 다른 손 그의 좌수 주먹에 힘을 주었다. 그러니 당연히 좌수권에서 요란한 뼈 부딪히는 소리가 장렬하였다. 오. 또한 그의 좌수권에서 내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역시 백룡신권인가. 그의 좌수권에서 피어난 내기는 하얀색 성기처럼 보였으나 그 모양새는 꼭 여러 마리의 백색 신룡이 꿈틀대는 모습이었으니 그는 시대의 길이 나요. 지금 전국 칠홍 시대의 21개의 하늘이지 않은가. 휙킥 휘이 휙킥 휘이 슈슈슈슈 슈슈슈슈 새 팍팍파파파
팍, 퍽, 백룡신권 백리중현은 불식간 신령중중보라는 희대의 보법을 밟고 삼장을 미끄러져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본인 발 앞에 이미 죽어버린 백색 무복을 입고 있었던 살수의 옆구리를 발로 찬 후에 공중으로 뛰어진 이 살수의 신형을 또 다시 발로 찼고, 이 죽은 살수는 백룡신권에게 날아오는 북동 방향에 있었던 간의 살수에게 날아갔는데, 잠시 후 간 위치의 살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미 죽어버린 본인의 동료를 들고 있는 검을 이용하여 반으로 갈라버렸다. 하지만 백룡신권은 시간차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니 백화침노? 백룡신권 백리중현은 찰나 공중으로 날았고, 또한 그는 본인이 차버린 신형을 쫓아 날았으며 백색 무복을 입은 살수가 본인의 동료를 반으로 갈라버린 간방 살수의 가슴을 후렸다. 쾅, 본인의 동료 고수를 두 쪽으로 갈라버린 고수는 난데없이 나타난 백리중현을 보고 두 눈을 경하게 눈빛으로 찢어지라 크게 떴다. 그는 내심 속으로 앞불사 신음을 속으로 흘렸으나,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신음이 자신의 재난을 막을 수 있더란 말인가. 어느덧 상대의 목숨줄을 잡아버린 백리중현의 권은 전쟁터 장수가 들고 다니는 철퇴가 적군을 후릴 때보다 더 큰 광음을 내버렸으니, 역시 그는 이갑자가 넘어가는 내가공력의 고수가 아니던가. 그의 내가공부에서 뿜어진 내공력은 백색 무복의 살수를 날아왔던 방향으로 다시 날려보낸다. 아마도 백룡신권의 권을 처맞은 살수의 가슴은 함몰되어 비명횡사의 재난이 임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백룡신권은 본격적으로 살수를 전개하였고, 백룡신권을 향해 공중에서 쇄도했던 남은 3명의 무사는 방향을 바꿔 백리가주를 향해 신법을 밟았다. 녀석들이 재난을 보았다면 방자한 행동을 멈추거나 도망할 것이지. 스강, 마침내 백리신권은 본인이 들고 있었던 본인의 애병을 꺼내 들었다. 좌수에는 검집을, 우수에는 대보름달 한기를 품은 백룡검이 날카로운 얘기를 사방에 뿌리고, 초원의 사자와 같이 백리가주는 또다시 신법을 펼치며 날아갔으니 이제 그의 목표는 남동의 손, 남서의 곤, 북서의 건 위치에 있었던 3명의 살수가 되었다. 오, 이것이 바로 구주 21천 10권의 신이란 말인가. 21명의 절대자는 이미 강호 호사가들이 증명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어찌되었든 21명의 초인이지 않은가. 그들은 이미 전국 7홍 구주에서 위로는 7국의 왕들이, 아래로는 일개 이름이 없는 강호 무인조차 하늘로 여기는 자들이었는데, 휙킥, 휘이, 휙킥, 휘이, 슈슈슈슈, 슈슈슈슈, 새, 3명의 백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신법을 전개하며 백룡신권을 향해 암원정이라는 암기를 뿌려대기 시작하였다. 역시 이들은 살수로 노련한 살수가 되도록 지옥과 같은 훈련을 거친 인물들로 보였다. 이들의 움직임은 일정한 쾌를 유지하며 백룡신권에게 접근하였는데, 한 손으로 가슴으로 넣었다 꺼내며 암원정을 찰나의 순간 신속하고도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수도 없이 많이 뿌려대며 신속하게 날아왔다. 하지만 만상검, 추풍낙엽, 만상거마결, 만상금화결, 만상황화결, 만상거파. 허허, 이런 정말 백색 무복을 입은 살수에게 제석천의 거파가 임한 것인가. 순식간에 백리가주 백리중현의 검에서 불과 같은 화염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불길은 휘이,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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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둑,
후두두 후두두. 이미 죽어버린 간방 백색 무복살수를 제외하고 암원정 뿌려대며 백리중현에게 날아왔던 고수, 즉 남동의 손, 남서의 곤, 북서의 건 위치에 있었던 3명의 살수는 백리중현의 애병 백룡검으로부터 터져나온 강력한 불길에 의해 너무도 허망하게 불소나기를 처맞고 화염덩어리가 되어 지면으로 떨어져 버렸고, 가랑비가 내리는 지면에서 순식간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오, 백룡검에서 나온 불기둥은 정말 아수라 지옥의 여마란 말인가. 아무튼 믿기 어려운 백룡신권의 신인은 이 시대 진정한 초인의 모습이었으며,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다른 24방위에서 공격을 기다렸던 백색 무복의 살수들에게 향했다. 아, 여름 장마의 장강의 범람이 바로 이런 것인가. 슈슈슈슈. 슈슈슈슈. 새. 새. 만상 치막결 검 용 결 망 참. 백룡신권은 전광석화와 같이 날았고, 미처 상대가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그의 검에서 뿜어내는 백룡의 화염이 이어졌으며, 그의 일검에 정확하게 5명 살수들의 수급은 하늘로 날았고, 휘이이. 후두두 후두두. 후두득 후두득. 휘이이. 쿵쿵쿵. 하늘에서 검붉은 불덩어리들이 떨어져 내렸고, 이는 여름 하늘에 동에서 서쪽 밤하늘로 사라져가는 유성과 같은 모습이었다. 역시 백룡검 검신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화룡에 의해 베어지는 모습과도 같았는데, 살수들은 여지없이 수급이 잘린 후에 신형이 불덩이가 되어 지면으로 순식간에 떨어졌다. 휘이이. 척. 공중에서 백색 신룡이 떨어져 내린 것인가. 휘잉.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몰랐지만 신비로운 바람이 가랑비를 몰아 불어왔고, 비록 강력한 호신강기로 인해 백룡신권의 신형을 적시지 못했으나 그의 무복을 펄럭이게 하였다. 이때 짝짝짝짝. 실로 놀랍구려. 한 번에 열기가 휩쓸어간 갈대밭에 박수 소리와 함께 또다시 육합전성이 울렸다. 이 육합전성은 갈대밭 특정 방향에서 울린 것이 아니라 360방 방위 전체에서 울렸으니, 백룡신권 백리가 주는 지금 말하는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실로 대단하구려.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 구주의 11천을 보았지만 백룡신권 백리중현은 상대의 말로 심기가 거슬려 눈썹이 꿈틀댔다. 허, 도대체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 누구란 말인가? 나도 5대 세 가를 제외하고는 구주 21천을 만난 일이 없는데, 이 자가 구주 21천을 거론한단 말인가? 백룡신권 백리중현은 더욱 진한 긴장감이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살을 애는 듯한 짙은 살기가 피부로 느껴져 본인 팔뚝에 솜털이 일제히 일어났으니 말이다. 그는 잠시 후에 강력한 공격을 직감했으니 백룡신권은 다급하게 본인 내력을 끌어오려 더욱 두터운 호신강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어서 본인이 지닌 호신공부 중 가장 뛰어난 백룡호신강인 백룡철벽을 전개했으니, 피우웅. 무언가 짙은 안개와 같은 가랑비가 내리는 공간을 쇄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피우웅. 새. 새. 공기가 찢어지는 파공음이 울렸고, 지금 백리중현에게 전광석화와 같이 날아오는 것이 있었으니 종전 백색 무복의 살수들이 뿌려댔던 암원정은 아닌 것이 확실했다. 그보다 더욱 빠르고 그보다 더욱 강맹한 것으로 보인 물체가 확실했으니 말이다. 새. 새. 이때
휙! 휘이이 휙휙 휙휙 휙휙. 백룡신권은 그 자리에서 한 장 높이로 신형이 부양하더니 그는 빠른 속도로 신형을 회전시켰다. 그리고 금광이 그의 신형을 스치고 지나는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금광은 무엇이란 말인가? 휘이이 휙휙 휙휙 휙휙. 휘이이 척! 백리중현은 한동안 신형을 회전시켰으며 두 개의 황금빛이 지난 후에 다시 지면으로 떨어져 내렸다. 허! 당문의 금화용 강포란 말인가? 분명히 당문의 절대 암기였어. 이는 당문이나 오직 전국 칠웅 5대세가에 있을 물건인데 그렇다면 나를 노리는 인물이 당문 아니면 전국 칠웅의 5대 가문 중 하나란 말이지 않은가? 백리중현은 혹시나 하였지만 자신을 노린 단체나 조직이 설마했었는데 본인의 설마하는 마음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에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도대체 당문의 금화용 강포까지 동원한 너희들은 무엇란 말이냐? 혹시 당문이냐? 흐흐흐흐. 역시 썩어도 준치요. 당신이 당금 전국 칠웅에서 가장 강한 10개의 주먹이란 명성이 있는데 그대는 단순히 주먹만 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고 있는 백룡검 또한 매우 빼어난 신이요. 또한 내가 날린 물건이 당문의 금화용 강포인 것을 알고 있더란 말이오. 정말 대단하오. 헉! 백리중현은 상대의 말에 당문의 금화용 강포를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았다. 도대체 당문의 금화용 강포라는 물건이 무엇란 말인가? 당문의 금화용 강포는 단순한 암기는 아니었으니 절대 무인의 호신강기만 파괴하는 절대 암기이며 제 아무리 21개의 하늘이라도 이 절대 암기를 만나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대 암기라도 단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이 암기는 오직 한 차례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후유, 그나마 천행이었다. 혹시 몰라 나의 호신 공부 중 가장 뛰어난 백룡호신강인 백룡철벽을 전개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그저 그렇게 대응했다면 나는 분명히 삼도천을 건넜을 것이다. 백룡신권 백리가 주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쉬었으며 이제 장난은 그만하시고 속히 나오시오. 도대체 그대들의 목적은 무엇란 말이오? 흐흐흐흐. 우리의 목적은 말이오. 그것은 바로 이것이오. 이것들아. 항룡밀밀진을 펼쳐라. 다시 새로운 안개가 갈대밭 공터로 밀려왔다.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짙고 빽빽한 안개였다. 참 어리석은 녀석들이군. 감히 백리세가의 앞마당에서 이러한 망종을 부리다니. 강력한 살기에도 불구하고 백리중현은 상대의 행동에 대노했다. 동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절반의 세력을 얻고 나서는 것이라 그는 평소 생각했으며 지금 자신이 비록 홀로 갈대밭에 있다 손 치더라도 잠시 후 백리세가나 자신을 도울 다른 5대세가의 사람들이 오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안개가 자욱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갈대 수풀에서 백색 무복의 수많은 살수가 백리중현에게 튀어나왔다. 살수들은 모두 하나같이 신비한 보법을 밟고 있었으며 그들은 짙은 안개를 헤치고 본인들이 들고 있는 검으로 백리중현을 몰아갔으니 백리중현은 이에 응대하여 본인의 검으로 살수들을 요절시키거나 수급을 날렸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를 아우르는 초인이라도 백리중현에게 달려드는 살수들은 인해전술이기 때문에 백리중현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점점 뒤로 밀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와 옆구리에는 옅은 핏물이 묻어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종전 당문의 금화용 강포로 당한 것 같았다. 역시 당문의 무기는 천하에서 소문난 초인을 상대할 희대의 암기가 아니던가.
아무튼 저광이 이끄는 살수들은 일정한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그들은 예상외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백리가 주는 묵지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으니 백리가주가 있었던 인근 갈대밭 군락지. 갈대밭은 매우 우거졌고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인물은 매우 잘생긴 공자였으며 다른 한 여인은 너무도 아름다운 절세 미녀였으니 또한 여전히 가랑비가 너풀너풀 날리고 있었다. 흐흐흐흐. 잠시 후면 완전히 내 것이 되겠구나. 한 사람 절세 공자는 비록 잘생겼지만 사특한 사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 아름다운 여인은 조금 몽롱한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이 여인의 두 눈은 도화빛으로 물들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너는 나를 그간 멸시했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용봉지연에서 너에게 호감을 보일 때 너는 괴상한 공자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녀석을 보더구나. 나란 존재는 아예 무시하고 말이다. 뿌드득. 단목무는 백리가연을 보며 이를 갈았다. 물론 그의 얼굴은 흉신학살의 얼굴이었지만 금세 얼굴을 풀고 가연 소전은 이리로 오시오. 단목무는 두 팔을 활짝 펴며 말했다. 종전이라면 가연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질겁할 행동이었지만 가연은 단목무를 보며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오호라, 마녀환의 효력이란 말인가. 가연은 이제 단목무가 단목무로 보이지 않았는데 어라. 괴공자께서 여기 계셨군요. 가연의 두 눈에 단목무가 단목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괴공자 류지역으로 보인단 말인가. 가연의 두 눈에 단목무의 신형에서 류지역의 신형으로 겹치더니 이제는 단목무가 온전히 류지역으로 보인 것이다. 공자께서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단목무는 가연의 말에 더욱 불쾌했다. 이크. 가연이 나를 단목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괴공자란 놈으로 보고 있구나. 제길 아무리 뛰어난 마녀환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나 자체를 그냥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인가. 채. 단목무는 가연이 괴공자를 찾는 것에 매우 화가 났지만 웃는 낯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가연의 모습을 보며 이내 그는 되게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이런 일을 어쩌란 말인가. 결국 백리가연은 천천히 다가와 두 팔을 벌리고 있었던 단목무에게 살포시 안겼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목욕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